지역의 행상 우리 투표권이 사장이 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강탁을 당할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전한길 대표님과 또 이영동 PD님 용기 있게 이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영상에 담아서 공개해 주신 놀라운 그 용기를 격려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은 공격을 당할 수 있고 한 개인은 매장을 당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연대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해서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권을 보호하고 또 현실 가능한 법을 개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늦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우리가 7가지 사항을 담아놓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개선을 시키고 규칙 개정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연이어 발언해 주실 텐데 이 내용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정말로 국민운동으로까지 승화되도록 저는 일심을 바치고 온몸을 바쳐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을 지킬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 있도록 강한 압박을 하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힘써서 노력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모두 발언에서 들으셨듯이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이제 5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선관위가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기자회견을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귀담아 들으셔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저희들이 협조하고자 하는 것이니 오늘 기자회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이 선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표출해 왔지만 그래도 강력한 스피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국민선거 전국연합의 공동대표이시자 전한길 뉴스의 대표이신 전한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오늘 저는 화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와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피켓을 들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지하는 후보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를 바라십니까? 공정한 선거! 공정선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1일 여론조사 공정주식회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선거관리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50%가 되지 않습니다. 신뢰한다는 게. 불신한다는 게 47.1%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관위에 대해서는 조용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알리는 방송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신뢰도가 50%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90%를 넘어서 100%가 돼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단 한 표의 부정선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는 단 한 표라도 내 표를 도둑맞고 싶지 않고 정확하게도 정당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투표권 행사하고 싶은 모든 주권가진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너무 낮고, 미국 폭스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99.9%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현재 대선이 6월 3일 지금으로부터 한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한다거나 또는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선관위의 시행 규칙만으로라도 개정하면은 이거는 공정선거가 그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아주 작고도 쉬운 요구를 받아들여 주기를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당일 투표는 아마 투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도 직접 현장 가서 사인을 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 관리관의 날인 도장이 찍힌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그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에 그 도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찍혀 나오는 투표 용지 그대로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일 투표 용지를 복사할 수도 있고 추가로 전환길, 전두길, 전삼길, 전사길을 투표했다 해도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장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게 현재 사전 투표에 관한 것이니까 5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도 당일 투표처럼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 투표하고 나면은 당일 투표까지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투표함을 절대 열지 말고 CCTV도 못 믿으니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표 참관인 24시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 봉인지 투표함을 열 때 뭐 봉인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선관위에서 시연했던 그 투표함에 그 봉인지가 스티커처럼 붙였다 떼도 할 수 있는 그런 봉인지예요. 그 말은 얼마든지 새로운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까지 개표할 때까지 절대 투표함을 열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있다면은 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있다면은 그 사전 투표함과 당일 투표를 개표하는 날, 그날 당일 투표를 먼저 개봉하지 말고 그 투표함을 열 때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을 하고 난 뒤에 당일 투표를 개함하자는 걸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금방 좀 이따가 한번 더 5가지 요구사항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결코 어려운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선관위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남은 기간 5월 10일 이전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요거를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유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도 여러 후보가 나와 있지만은 그 후보들에게도 제가 거듭 공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는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후보님들께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싶습니까? 공정한 선거로 당선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다 공정한 선거를 원한다면은 다음에 공개 질문을 다시 던질 겁니다. 공개 질의서를 보낼 건데 공정한 선거를 당선되고 싶다면 그 질의서에 꼭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에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청드리는 것은 거창한 법 개정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선관위의 시행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그런 개선안입니다. 선관위의 가장 원래 본분이 뭡니까? 원래 최고 중요한 일은 공정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율을 높여서 국민들의 지지하는 실제로 지지가 받는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요것만이라도 제발 좀 개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요
그 선거 요거 우리 기자회견 끝나고 그리고 선관위에다가 공개 질의서 요구서를 보내고 난 뒤에 오늘부터 저는 오늘 선관위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내일 역시 2시에 바로 요 선관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주권 행사의 민주주의의 주인은 우리 주인은 국민이라 한다면 그 주인이 투표권 행사만큼 더 중요한 주권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런 걸 개선 요구하는 뜻을 담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함께 모여 주십시오. 어제 제가 사전 여기에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이 뜻이 관철되도록 함께 목소리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중에서는 사전 투표가 이처럼 불신이 높으니까 우리 사전 투표 하지 말자. 그러면은 이제 빠지자. 당일 투표하자는데 사실은 사전 투표는요. 어느 곳이든 어느 날짜에서 가도 지정된 날짜에 쉽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사전 투표 의혹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 이러니까 이제 당일 투표에 가서는 그날 가서 바쁘다, 귀찮다 이래서 빠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이 개정되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사전투표에 사전투표에 참여해야만이 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를 우리 이영도 PD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전한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역시 아주 쉽게 온 국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 똑똑하시니까 온 국민들이 알아듣는 이 쉬운 말씀 못 알아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돈 TV의 대표이시자 또 최근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아주 심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이영돈 PD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돈입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이전에 탐사보도 그것이 하고 싶다가 추동식분이나 이렇게 하던 식으로 대형 다큐멘터리 하던 식으로 쭉 정말 심도 있게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저는 늦게 참여를 했지만 4, 5년 전부터 계속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경외심도 들고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선관위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료권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검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대선을 50일 앞둔 지금까지 이게 지속이 되도록 그 다음에 나라가 망가지도록 방치해 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분들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정말로 의혹과 음모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인지를 밝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확신이 듭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있었고 단지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데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저보고 범인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 잡아오라고 하면
물론 시간이 걸리고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서로가 할 일이 엇갈리는 겁니다. 좀 전에 전영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몇 가지만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현재 사전투표지에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법에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개인 도장을. 그런데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대량으로 인쇄가 가능하고 그 대량으로 인쇄된 걸 선거를 조작하는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지금 개인 도장 찍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도장을 만들어줘요. 개인 도장은 투표관리관마다 다 다른데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은 몇 선거고 투표관리관 이렇게 그 도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그 도장을 회수해갑니다. 회수한 도장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선관위 같이 이렇게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기관이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정말 의심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다 인쇄를 해서 대량 인쇄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여러분이 신경을 정말로 쓰셔야 될 게 뭐냐면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우편 봉투, 등기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표가 100만 표가 넘습니다. 그 표는 여러분이 가서 넣으면 가서 넣잖아요. 그러면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에 가는데 선관위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고 거기에는 양당 참관인도 없어요. 거기다 표를 더하더라도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 극히 일부이고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면서 하는 일들은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저는 선관위가 이번 대선, 눈앞에 다가온 이 대선을 앞두고는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통계에 착안을 해서 통계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5월 중순에 개봉합니다.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인데 거기도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대수법칙한 건 뭐냐면 사전투표하고 그 다음에 당일투표가 득표율이 비슷한 게 맞습니다. 3% 이내에서. 근데 2020년 그 전에도 일부 있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지방 재보궐선거까지 당일 투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사전투표는 형편없이 민주당이 이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 재보궐선거가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다가올 대선의 예고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시하는 5가지를 최소한 5가지를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대수협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총선이 22대 총선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도 낮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표를 많이 얻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그 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고 하면 그 낮은 게 당일 선거하고 그 다음에 사전 선거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당일 선거는 국민의힘이 높아요. 근데 사전 선거는 민주당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13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오늘까지 로또가 1등 당선될 가능성보다 낮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관위가 저희가 제시하는 걸 따르고,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직한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영돈 PD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가장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선거가 아무 의심 없이 우리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믿었지만 이 국민들을 배신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네, 이것을 밝히는 것을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밝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관, 정보기관, 그리고 이 민주당 다수의 투표를 받았으면 나 같으면 밝히라고 본인들이 오히려 더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당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상소 황금률 대표이시자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공동대표이십니다. 오랫동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해온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박주연 공동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연입니다. 네, 이영돈 PD님은 2개월 되면 저는 5년이 넘었습니다. 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두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대통령마저 그 부정선거 카르텔을 위해서 탄핵되는 그런 불운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요청하는 사전투표 개선안을 선관위는 아마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꼭 받아주더라도 고입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로서 응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투표보다는 당일 투표로 투표를 최대한 몰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선거감시를 1000만 명 이상이 할 수 있어야 이번 6.3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울분에 차서 우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정선거인 관련 여러 가지를 보면서 너무 가슴 답답한 일들이 많았는데, 불과 8일 전이죠. 4월 10일 요 선관위 안에서 투개표 절차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랑 윤영민 변호사가 없었다면 아마 그냥 기자들이 그 보고 찍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공개 시연으로 끝났을 텐데, 저희들이 조금만 본 그들의 행동은 그냥 밑장 빼기, 야바이 사기꾼, 부정선거 공개 시연회였습니다. 간단하게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거짓과 사기극을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그대로 하겠다는 그 예고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전투표 이 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인을 위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니까 2023년 10월부터는 투표관리관으로 참석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위조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를. 그래서 자기들의 위조 동의를 그리고 그걸 행사하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 여기서 바로 문제된 그 비자유형 봉인지와 관련돼서 그들은 한 번도 비자유형 봉인지를 설명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너네들이 자유형 봉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설명했던 영상과 설명 스크랩을 지워버립니다.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 관련 도장 인쇄 날인 말고 도장 날인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직원 300명을 데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똑같더라. 선관위가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한길 선생님과 이용 PD님의 요구에 대해서 선관위가 완전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 관리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100% 부정선거가 예고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애걸복걸하고 타당한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데도 선관위는 이를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선관위 안에 들어가면 우체국 안에 들어가면 투표지가 바뀝니다. 선관위 안에 들어간 투표지, 우체국 안에 들어간 투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뢰성, 투명성을 담보받지 못하면 이번 선거는 정말 아슬아슬하거나 대패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실 대선은 보나마나입니다. 저번에는 1% 세팅값으로 많은 국민들이 시민 참여 때문에 그 값이 일그러졌다면 지금은 아예 말도 안 되게 이재명 52%, 53%라는 그 여론 조작 지지율을 국민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팅값인 겁니다. 마치 김인석이 4.10 총선에서 31.3% 사전투표 예상한다 하니까 실제로 31.28%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저 선관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정말 불의한 기관으로 정말 전복시킬 각오를 하고 이번 선거를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지금 최소한 5만 명의 열혈 시민 감시단이 필요하고요. 전국에 사전투표 1만 3,551개, 이번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 한 최소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안에서 밖에서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관위가 카운트한 것을 우리도 전국적으로 모두 다 카운트를 해서 실시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번에 어떻게든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여러분 우체국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 그 집배원이나 기간제 근로나 신청을 해서 들어가시고 최대한 우리 참관인들의 참여권을 보장받아 가지고 안팎으로 감시를 해서 그 부정선거를 최소화해서 진짜 이제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그리고 그 권력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온 박주현 변호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우편함에 들어가는 이상.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투표지가 바뀐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부정한다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현 변호사 고발 안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공명선거 전국연합의 고문이시자 또 건국대 교수이신 황도수 교수님께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사전선거제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도수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헌법학을 20년 동안 계속 책만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권의 문제가 바로 이 투표의 문제입니다.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권력자가 국민의 눈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일에 내가 투표를 A 후보에게 했는데 B라는 권력자가 그 투표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B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 눈치를 안 봅니다. 투표권의 의미는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 투표의 결과가 우리가 투표한 결과 그대로 나올 때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내 투표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권력자가 국민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독재자들의 독재의 완성은 항상 선거제도, 투표제도를 국민으로부터 뺏어갈 때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왜 독재를 할 수 있습니까? 간접선거로 가짜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후반 또 전두환 때 왜 독재가 가능했습니까? 체육관 선거로 국민의 투표권을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국민답게 주권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 투표권을 내가 행사한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뭐가 다르냐? 내 신분증 가져가서 투표용지에다 도장 찍고 나왔는데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할 때도 담임 선생님이 투표용지 나눠줄 때 이거 진짜야 하면서 찍는 게 담임 선생님 도장이 찍혀있는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는 관리관이 자기의 도장을 꼬박꼬박 찍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사전 투표에는 그 도장 날인이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린트된 도장을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프린트된 용지로다 그냥 기표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종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할 도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진짜 도장을 할인하라고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는 그 진짜 도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살 때, 계약서 할 때 뭘 찍습니까? 왜 찍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투표인으로서 내가 그 용지가 진짜 용지인지 가짜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도장인데 사전 투표에서는 도장 찍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프린터 용지에서 나와서 프린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용지 그 자체를 쓰겠다라고 그러니 이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부정이 있다 없다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저 자신은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부정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가 다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지라고 해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지를 뗍니다. 그 숫자를 세보면은 이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에는 선거인 명부를 오프라인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 올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도장 찍잖아요. 전자적 방식으로다가 내 투표했는지를 검증합니다. 만약에 해킹한다면 또는 누가 전자를 조작한다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지를 띄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는 띄지 않기 때문에 일련번호지 숫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언제든지 투표인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중앙선관위가 법률 상태에도 불구하고 당장 공명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관리관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관위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마음먹으면 내가 사전투표하겠다고 미리 예약해서 그 숫자를 확인하고 사전투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숫자가 명확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전투표는 5일 전, 4일 전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함이 3박 4일, 4박 5일 머물게 됩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 때 통 바꾸기, 표 바꾸기, 표 추가하기 별거 다 했는데 3박 4일, 4박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감시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중앙선관위는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CCTV 지난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족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CTV가 3개 이상 됩니다. 여당 거, 야당 거, 그리고 국가 4개 이상 되니까 설마 어떤 게 하나가 꺼져 있어도 둘이 증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 바꾸기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CCTV 추가 설치하자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존재하는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기관입니다. 모든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제발 바라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무원들은 나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좀 알고 당장 국민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명하게 선거를 치를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홍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선관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니까 저희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이번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서울대에서 시국선언한 우리 학생입니다. 이번에 2030 부정선거 파이터스라는 그 젊은 세대들의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거기 대표입니다. 이서진 대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부정선거 연설을 했고 현재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를 만들어서 그 부정선거 척결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선거에 대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부정선거 척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2030들을 조금 대변하여서 중앙선관위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러 왔습니다.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어떤 선거 조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전투표 폐지 요청이 오랜 시간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전투표 절차 자체가 많은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눈을 피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에서 드러났듯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얼마든지 투개표 조작이 이뤄질 수 있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대선 결과를 국민들이 진정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시다면 선관위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조기 대선까지 선관위 시행 규칙이라도 개선을 해주십시오. 첫째, 사전투표도 당일투표처럼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날인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쇄 날인을 하면 위조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국정원 점검 결과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침투에 사전투표 용지에 쓰이는 선관위 도장과 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고,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으로 날인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관위가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도장의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공직선거법을 이제 위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이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도 참 우습습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쇄 날인이라는 것은 마치 삶은 생고기와 같은 그런 모순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둘째, 선관위는 경찰과 선관위 직원 외에도 여야 참관인이 개표 때까지 투표함을 직접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전투표 후 본투표까지 며칠 동안 투표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국민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당 참관인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두 눈 부릅뜨고 보겠다는데, 정말 이제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셋째, 투표장에 입장하는 투표자는 이렇게 투표자 수를 은행 대기표처럼 기록하여서 1년 번호표를 작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투표자 수를 알 수 있게, 이것도 어려운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넷째, 개표소 외에 다른 곳에서는 봉인을 해체할 수 없는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실 요즘 2030들 사이에서는 안타깝게도 동네 치킨집보다 못한 선관위라는 밈이 퍼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봉인 방식을 잔류형에서 비잔류형으로 몰래 교체를 하고는 시연회에서 왜 통에는 자극이 남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는 통에 남아있는다고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다 거짓말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는 분명히 통에 자국이 남는 이미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또 재빨리 그것을 이미지를 수정하셨습니다. 봉인지에 남으면 뭐합니까? 도둑이 증거 그대로 다 가져가는 꼴 아닙니까? 아무리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해도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깨끗한데, 그럴 거면 왜 봉인지를 붙이는 것인지 청년들은 정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을 열었다가 새 봉인지를 붙이고 거기에 사인도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에 확실한 표시가 남는 그런 잔류형 봉인지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봉인지를 쓰실 때는 이제 개표장까지 절대로 이것을 뜯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째로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를 도입해서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현재 요구한 것들은 매우 간단한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선관위가 선거 조작을 하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4월 10일에 선관위가 개최한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에는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변호사님들께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해주셨지만 이는 CCTV만 믿으라라는 식의 말로 묵살이 되었습니다. 이에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는 실제 선거 장비를 가지고 엉터리 시연회를 대체하는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 및 2030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26일.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연회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신 변호사님들도 참여를 하실 예정이고요. 저희는 특별히 좋은 마음으로 김용빈 사무총장님도 초청을 공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시연에 참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하신다면 정말 2030 청년들과 함께 이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그러한 공론장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연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은 좌우를 떠나서 현재 대통령 후보들을 향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여야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2030 청년들이 같이 선관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가 모집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전투표의 어떤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그 부방대에 참여해서 같이 선거를 같이 감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들은 반드시 같이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국민 주권을 강탈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며 속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들이 자신들의 표를 그대로 세워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그것은 단장 선거에서도 자기가 투표한 사람 그대로 그 표가 반영되는 거, 그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청년으로서 슬픕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러한 요청들을 반드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사실 선관위의 책무가 아니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해야 되는 사실은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청년들 끝까지 응원해야 됩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 모습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이서진 학생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 노조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네, 사전투표 관련해서 빠진 사항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전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전투표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48조와 158조 규정을 부정선거를 하도록 열어놓고 관리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거관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내용 중에 발언한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면서 인터넷 해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158조 4항 사전투표 규정 관내 모두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하면 넣도록 했습니다. 5항에 가서 단서를 달아서 관내 사전투표 맨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게 했습니다. 그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일 5일 선관위 보관을 합니다. 선관위에서 보관을 하면서 선관위 관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선관위 관리를 했고 노조위원장도 했고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관위 본 직원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한 100여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어떤 행위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와서 통박아치기 하려고 속이려고 하면은 선관위 직원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함을 사전에 투표소를 확인하고
CCTV를 정확하게 교섭단체를 둔 정당에 관여하면서 같이 공동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투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도 참말로 막기 힘듭니다. 저 고도로 007 작전처럼 여러분들 교육훈련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표장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거부정입니다. 개표기를 돌리고 수자각 개표하도록 했습니다. 23년 동안 수자각 개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개표장에서 해커들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해커들이 조작을 해서 선거의 결과를 국민들의 일반 의지하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비슷한 투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정당에 압박을 하고 국회에 압박을 해서 최고 좋은 것은 투표소 수개표를 입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전투표 규정 158조 사항을 지키고 인쇄날인하는 것을 실제 담당관 도장을 날인하고 개표장에서 수자각 개표를 하고 전자개표기를 돌리면은 사실상 부정선거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요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중요한 말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투쟁하시고 안 되면은 끝까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참정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도 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저희가 그 단체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포토타임 네, 갖겠습니다.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피켓이 있습니다. 요 피켓입니다.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른 피켓을 들고 계신다면 자, 다른 피켓을 잠시 빼시고 어디서 우리 이 내려주시고 피켓으로만 통일해 주세요. 잠시 다 내려주시고 내리시고. 요거와 관련된 피켓만 들어주십시오. 요 피켓만 네, 피켓이 공명선거 모자라면 전국연합 피켓만 내시고 나머지 피켓은 내려주시 양해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취지는 다 우리가 알고 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셨는지 알겠지만 저희 오늘 이 기자회견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 피켓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도 네, 피켓 주세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여기는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세요. 남은 거 있어요. 아버님 바뀌셨어요. 뒤에. 아니, 그거 앞뒤 내용 바뀌었어요. 네, 이걸로 들어주시고, 네, 제일 뒤에 있는 분들은 높이 손을 번쩍 올려주시고, 현수막 팽팽하게 해주시고 현수막 팽팽하게 해주시고, 요청서 요청서 풀었는데 여기서 들어서 아니야, 양쪽으로 들어주시고, 네, 후드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찍으실 때, 네. 작게 소리 해보도록 네. 화이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하라. 작게는 괜찮아요. 중앙선거관리 입만 벌리세요. 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규칙 개정하라. 자, 찍으셨습니까? 네. 한 번만 더 하죠. 네. 자, 정면을 봐주세요. 정면을 봐주십시오. 네.
네,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채널A와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공영방송과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저희들의 이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성명서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는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인천지부 대표이신 김은혜 대표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용인지부 대표이신 이미선 대표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제도적 결함이 드러난 사전선거는 위험하다. 공명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을 지키자.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있다. 이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민이 이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입법 및 그 밖의 국정사항을 결정하는 권력이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선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국민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함을 담보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막연히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당일 투표는 선거 부정 가능성을 판단할 실물 증거가 수집되고 확보되는 반면 사전 투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전 투표는 국민으로부터 의혹의 중심에 있다. 사전 투표 투표용지의 진위를 가릴 관리관 도장이 없어 누구나 프린트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이들 투표용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인수의 확인 방법은 온라인 선거 전산 시스템에서 출력한 출력물밖에 없으며, 온라인 출력물은 당연히 투표용지 수에 맞춰서 출력한 것뿐이다. 그 결과 사전투표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시 선거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1. 투표용지의 진위와 2. 투표인수를 증명할 오프라인 증거관리는 수집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을 인쇄 날인할 수 있다는 선관위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더 기막힌 건 중앙선관위의 친인척 비리 채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 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사무처장 등 직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선관위에 부정 취직, 정근시키는 범법 행위를 무수히 자행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공명하고 정직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부정을 막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스스로의 공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고 공명한 선거 제도를 수립, 운영해야 한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는 선거 행정권을 통해 공명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지극히 간단한 선관위 규칙 개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사전투표를 공명하게 운영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을 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하라. 2.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를 도입하라. 사전투표소별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라. 3. 사전투표함의 봉인지는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소에서만 봉인을 해제하라. 4. 우체국의 관내 사전투표함 배송 시에도 경찰 및 참관인을 대동하라. 5. 사전투표함에 대한
선관위 CCTV에 더하여 양대 정당 CCTV도 함께 설치하고 인터넷과 외부 모니터에 상시 공개하라. CCTV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양대 정당 참관인 및 경찰 24시간 감시 6. 투표함 개함 시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한 후에 당일 투표함을 개함하라. 7. 투표 참관인이 개표 전에 투표함 봉인지상 서명이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 투표 참관인이 개표장에 와서 본인 서명 확인을 거친 후에만 개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을 겸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2025년 4월 18일 공명선거 전국연합 전한길 뉴스 이용돈 PD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박수현 대표님 박수 쳐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전한길 대표님께서 들고 있는 여기 안에 공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명서와 함께 공문 양식으로 우리가 요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김상훈 정보관님 계신가요? 자, 아직 안쪽에서 우리가 일단 공문 접수하는 것까지는 다 얘기가 됐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오늘 면담이 될지 아니면 차후에 면담 일정을 잡아줘야 될지는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문을 접수하고 또 면담까지 면담에 허용이 되면 참여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한길 대표님, 이용돈 PD님, 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방금 전에 발언하신 황도수 교수님, 그리고 제가 5명의 대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요청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청서 안으로 이용돈 PD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용상공 대표도 같이 추가로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요청서를 담은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박주현 변호사님 옆으로 빨리 오세요. 정면을 바라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요청서를 제출하고 또 면담까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나오면 전한길 대표님께서 이곳에서 오후 7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인 피켓티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피켓을 4종류, 오른쪽 양쪽 사이드에 있는 피켓 4종류를 만들어 앞으로 나오세요. 피켓. 자, 한번 사진 찍으시고요. 그래서 1인 피켓에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시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오후 2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2,000명 규모로 잠깐 주목해 주세요. 잠깐요. 내일 잠깐 제가 아직 광고 안 끝났습니다. 내일 오후 여기 안 되고 저 입구에 4차선 도로에 2차선을 확보해서 2,000명 집회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전한길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동대표님들 많은 시민들 참여해서 집회를 할 테니까 내일 오후 2시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들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남아서 계셔도 됩니다.